서울시 SGI 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융자 상품 게시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아마 추석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매일 하는 찌라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찌라시에 나온 얘기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그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정부에서 그 찌라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확실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 세금 대책이 아니라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대했던 세금 부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안 들어오면은 뭐 좀 수수료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공급 대책일 텐데 공급 대책을 두 가지로 푸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이 자금 융통성, 그러니까 자금 이런 PF 문제들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두 파트인 겁니다.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 두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나 SGI 서울보증 뭐 이런 것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대출이고 융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 저리로 해주거나 뭐 무이자로 해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다음 주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좀 칼럼을 쓴 것이 있어. 기고했던 칼럼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뭐 국토부에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데 확정되지만 않았지만 얘기는 나눈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멘트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공급은커녕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착공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인허가는 30%, 분양도 4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지는 않았는데 더 감소했죠. 각종 공사 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데다가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사들은 주택사업 수주에 소극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LH 연내 공급 분양 일정 계획했던 일정보다 4%밖에 진도가 안 나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승인 계획의 9% 수준이라고 하니까 진도를 거의 못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2, 3년 지속되게 되면은 2, 3년 후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좀 시급하게 위기 문제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들에 대한 좀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공급 대책에 먼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꽉 막힌 자금 조달 흐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고요. 자금 조달 흐름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고 이 밖에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완화, 공공 부분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당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해서 당길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지방에 미분양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안 돼서 재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급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 그럼 누가 들어가죠? 투자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구제를 완화하거나 저는 면제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사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좀 국회에 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 아이디어였고 제안이었습니다. 해법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들이고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지 2021년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게 무엇인지 예, 그 얘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1년 3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고 대출 금리 하락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하락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출 금리를 하락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사를 작년에 못했잖아요. 못했던 분들이 최대한 미뤄뒀던 전세를 이제 올해 많이 이사를 가고 있고, 그리고 다세대 빌라에서 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역의 전세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전세가 조정되거나 역전세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인기 있는 지역의 전세들은 좀 많이 매물이 부족한 상태에 이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전에 계약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021년 고점 대비는 역전세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은 거의 100% 상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사 가실 분들은 조금 매물 확보를 위해서 먼저 계약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태도가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전세 물건을 찾다가 지금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2020년, 2020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전세 매물을 찾다가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도 급등하고, 그 전세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 전세 금액이면 매매를 하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도 유사한 그런 또 시세의 흐름들이 진도가 나갈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사 시기에 맞춰갖고 전세든 매매든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6개월 전에부터 알아보시면 좋겠다. 계약은 미리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아파트와 형평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는 없죠. 오피스텔로서 해주시면 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정말 주거로 쓰면은 그건 주거 아파트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